안녕하세요. 내 손 안의 코치, 비만 잡는 닥터 코치 김주영입니다. 여러분들 지내시면서 한 번 먹기 시작하면 도저히 이거 멈출 수 없다 이랬던 음식이 있으세요? 힘들 때 생각나는 초콜릿 또는 감자칩 한 봉지, 이 작은 유혹들이 사실 여러분의 뇌를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은 원래 음식 섭취를 조절하는 능력이 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너무나 흔하게 접하는 고당도, 고지방 음식들이 그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는 문제고요. 의지만으로 조절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사실은 내 뇌에 조정당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 우리는 이런 음식을 멈추지 못할까요? 음식이 우리 뇌와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 음식 중독이 어떻게 비만으로 이어지는지 오늘 닥터 코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중독이란 단어 정의부터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이제 진단 기준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DSM이라고 불리는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매뉴얼이라 불리는 기준들이 있어요. 물론 굉장히 인위적인 부분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특징을 잘 잡아두고 이에 맞춰서 평가를 한 거라서 아직은 표준 지침이 되고 있는데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말하는 물질 중독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핵심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조절 능력의 소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신체적, 정신적 해가 되는 걸 알면서도 계속하고 여러 번 이제 끊으려고 시도를 했지만 실패하고, 또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직장이나 학교 생활, 사회생활, 대인관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물질을 얻고 섭취하는데 많은 돈과 시간을 쓰는 게 중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조절 능력의 소실. 두 번째는 이제 내성이 생기는 거죠. 내성은 똑같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처음에는 한 잔만 마셔도 되는 게 두 잔이나 세 잔이 돼야 된다거나, 처음에는 하루만 딱 마셔도 됐던 게 일주일, 한 달 이렇게 돼야 된다거나 하는, 같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점점 더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의 특징은 금단 증상입니다. 그래서 끊었을 때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생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몸이 안 좋아지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몸이 안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라서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DSM에서 규정된 중독성 물질은 술, 담배, 카페인, 대마 등 10가지가 있고, 아직은 음식은 중독성 물질로 정의하기에는 좀 솔직히 말하면 애매합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 음식 중독의 현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서 음식 중독이라는 용어가 이제 사실 시작이 됐고, 예일대학교에서 음식 중독 설문지까지 개발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보면 크게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조절력의 상실, 그 다음에 내성, 금단 증상, 이 부분을 이제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식이장애에서 비슷한 부분으로 이제 사실 DSM에서 정의한 섭식 장애가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폭식 장애, 빈지 이팅 디소더라고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의 가장 큰 특징은 조절력의 상실입니다. 진단 기준은 이제 폭식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 내용이 이제 핵심이고, 금단이라든지 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폭식의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놓는데, 보통 2시간 이내로 일반 사람들이 먹는 양의 한 4배, 5배 정도를 먹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한 끼에 많아봤자 1000칼로리 넘지는 못하거든요. 폭식 장애가 있는 경우는 한 번에 10,000칼로리 정도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폭식을 하는 동안은 조절력이 상실됩니다. 멈출 수 없고 먹는 양을 조절할 수 없다는 느낌이 들고요. 폭식 행동은 3가지 이상을 동반하는데 정상보다 훨씬 빠르게 먹거나 불쾌할 정도로 먹고, 신체적으로 배고픔이 느껴지지 않는데 과도한 양을 먹고, 보통은 다른 사람이 볼까봐 혼자 먹게 되고, 폭식 이후에 굉장히 스스로에 대해 죄책감, 우울감, 혐오감을 느끼고, 이런 폭식 행동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식 행동은 조절력의 상실을 특징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음식 중독과의 차이점은 내성이나 금단 증상 부분을 언급을 해놓지는 못했습니다. 이 폭식 행동의 경우에는 이제 부적절한 보상 행동이 있으면 신경성 대식증이라는
진단이 붙고요. 부적절한 보상 행동이 없으면 폭식증이 됩니다. 부적절한 보상 행동은 내가 먹었던 거에 대해 이제 이걸 빼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보통은 구토가 많고요. 그렇지만 그건 먹토라고 하죠. 먹고 나서 토하는 행위를 이제 자주 하게 되는 경우는 폭식 장애가 아니라 신경성 대식증이고, 먹고 나서 토하거나 또는 과도한 운동을 하거나 금식을 한 3, 4일을 극단적으로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따라오면 신경성 대식증, 이런 보상 행동이 없으면 폭식증이 됩니다. 그래서 폭식증은 비만이 많고요. 신경성 대식증은 생각보다 정상 체중이 많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조절력의 상실이 음식에도 이렇게 나타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어려운 얘기기는 한데 중독과 관계된 뇌를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내 뇌가 하는 일이라서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는 것만 해도 도움이 됩니다. 1단계는 어떤 음식을 먹으면, 특정 음식을 먹게 될 때 그 음식을 먹으면서 뇌에 마약 버튼이 확 눌려지는 거죠. 뇌에도 뇌인성 마약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하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오피오이드 시스템이 있어요. 어떤 음식을 딱 먹었을 때 이 이제 마약 성분인 오피오이드가 확 분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가장 즐거워지죠. 하이를 맛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또 가바라든지 글루타메이트, 세로토닌, 아세틸콜린 같은 것들도 같이 분비가 되면서 기분이 엄청 좋아지는 단계가 돼요. 그러면 이 기분이 좋아지는 거를 뇌에서는 그 다음에 또 찾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도파민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되죠. 도파민이 나오면서 강박적으로 이 음식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 이 음식을 찾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한번 과하게 분출이 되잖아요. 과하게 분출이 되면 반드시 그 균형점을 찾게 돼요. 거기에 맞게 뇌에서는 오피오이드 시스템의 수용체라고 하죠. 그것도 많이 생기고 도파민도 많이 생겨요. 과하게 뭔가 기분이 엄청 좋아지게 되면 그 전달 물질이 이제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단계가 이제 중독의 2단계로 넘어가는 금단 증상이 됩니다. 과도한 뇌의 전달 물질이 훅 떨어지기 시작하면 금단 증상이 생겨요. 예민해지고 짜증이 나고 피로감, 기분 저하, 동기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멀쩡하게 잘 돌아갔던 균형점이 이제 너무 위쪽으로 쏠리면서 도파민 수용체가 늘었기 때문에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세로토닌 수용체도 늘어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음식이 들어오지 않아 행복 물질이 떨어지게 되면 불쾌하고 우울하고 무기력한 기분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현미밥만 먹어도 소확행을 느꼈다면 이제 한번 확 도파민이 분출되는 초콜릿을 먹고 나면 현미밥에는 더 이상 매력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금단 증상이 생긴다라는 부분이 큽니다. 그리고 뇌에서 또 생기는 반응은 편도체가 이제 커져요. 편도체는 원래 공포감이나 심한 스트레스 반응이 생겼을 때 딱 빨간불이 켜지는 그 뇌의 경고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지는 도파민에 확 올라가는 이 시스템이 생기고 나면 그 이하에서는 이제 사실은 소확행을 느낄 수가 없고 금단 증상이 생겨서 강박증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독 2단계, 중독 3단계가 생기는데 그거는 집착과 기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그 물질에 대해서만 또는 내가 먹었던 그 특정 음식에 대해서만 계속 강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걸 찾게 되는 거죠. 원래 이 모든 거를 조절할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의지를 나타내는 시스템이 전두엽인데요. 전두엽은 주로 억제 시스템입니다. 뇌에서 올라오는 여러 시그널들을 억제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억제 시스템이 느슨해져요. 그리고 도파민과 오피오이드가 확 많아지고 또 가바를 통한 억제 시스템도 약간 깨지면서 실행 능력에 장애가 오게 되니까 이전에는 똑같이 잘 참을 수 있었던 어떤 의지 시스템이 많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3가지 변화, 뇌의 마약 물질이 확 올라가고 도파민이 같이 올라간다.
두 번째는 이게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밑으로 떨어지는 과정도 더 깊다. 그래서 안 먹게 되면 금단 증상이 생기고, 세 번째는 집착과 강박증이 생길 수가 있다. 요 세 가지 시스템 때문에 한번 중독이 시작이 되면 처음 음식을 먹는 건 나지만 그 다음부터는 내 뇌가 그 음식을 강박적으로 찾게 만들어주는 과정인 것 같아요. 중독 시스템이 어떻게 우리를 바꾸고 우리의 뇌를 바꾸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좀 탈출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이것도 좀 양은 많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